자, 이거 이제 재산세, 그죠? 요 부분 이해하시겠죠, 그죠? 교재 한번 보세요. 161쪽에, 그거 보면은 이제 재산세 개요, 뭐 특징 나와 있는데, 요런 거는 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뒤로 가보세요. 162쪽에, 그거 보면 과세 대상 나와 있죠, 그죠? 과세 대상 이거잖아, 그죠? 똑같이 시작.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토지, 그죠? 여기 과세 대상이다. 다음에 거기에 그 아래 한번 보세요. 163쪽에 제일 아래 보십니다. 제일 아래 보면은 참고 나와 있죠.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로 돼 있다, 그죠? 그 말은 한 동 하는 것은 한 동의 건물에 나와죠. 뒷장을 한번 보세요. 뒷장 보면 항구의 건물이 돼 있죠. 항구. 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한 동 하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101동 이렇게. 알겠죠? 한 동. 요건 한 채. 한 동 하는 건 아파트 한 동을 말해. 한 동. 이 한 동의 건물에 1층은 상가, 2층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 구조, 이런 구조. 이건 뭐죠? 주상복합이죠. 주상복합 건물. 요걸 이야기합니다. 주상복합. 요 항구에 대한, 요 항구라는 건 한 채의 건물에, 요런 하나의 건물에 그 일부는 주택이고, 일부는 상가로 되어 있다. 이런 거, 상가. 요런 경우. 이런 경우에 그 주택과 상가 부분인데요, 그죠? 요 주택의 요 바닥 면적이 만약에 60이고 상가가 40이다. 주택이 크죠? 뭐로 보죠?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주택은 40이고 상가가 60이면 어떻게 볼까요? 예, 각각. 그죠? 그렇죠. 주택만 주택. 요거는 상가. 예. 같으면 어떻게 보죠? 똑같으면 전부 주택입니다. 예. 그게 항구를 보니까 법 규정에 뭐라 돼 있죠? 50% 이상이면 이래 돼 있잖아. 그죠? 주택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래 돼 있죠. 그죠? 50% 이상이니까 50% 들어가잖아. 그래서 요거는 전부 주택입니다. 알겠죠? 요것도 전부 주택. 그 양도세는 약간 다르죠. 그죠? 양도세는 요거는 각각으로 봅니다. 주택만 주택인데 요게 재산세에서는 전부 주택입니다. 요게 차이 나네. 그죠? 여기 다르다. 그런 거 아세요? 그런데 이런 이제 우리가 101동 이런 주상복합은 이거는 이게 크든 이런 구분 안 합니다. 상가는 상가고 주택은 주택이고 각각 항상 크다고 이게 크다고 이게 전부 주택이다 하면 안 되잖아. 그죠? 상가고 이거는 주택이다. 알겠죠? 그 말입니다. 그게 내용이. 예, 다음에는 과세 대상 됐고 그죠? 뒤로 갑니다. 토지는 이따 할 거고 쭉 넘겨서 이제 토지 부분 이따 다시 따로 해야 되니까 이따 좀 다시 하고 쭉 넘어가면은 예, 180페이지 180 그 전까지가 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따로 할 겁니다. 예, 180페이지 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죠? 납세 의무자 이거잖아요. 이거 이게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거 다 정리했잖아. 그죠? 뭐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세요. 내용은 요거니까. 여기 다니까. 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자, 뒤로 넘깁시다. 넘어가서. 넘어가니까 184쪽에 가니까 재산세 뭐가 나와 있죠? 과세 표준 있죠? 그 과세 표준은 제일 아래 보세요. 184쪽에 제일 아래 박스. 찾았습니까? 제일 아래 요거 나왔잖아. 시작. 시가 표준에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아셨죠? 요거, 그죠? 요게 과세 표준이다. 가액 비율. 알았죠? 그, 토지 건물은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죠? 요거고. 됐고, 그죠? 예, 또 뒤로 넘어갑시다. 넘겨서 186쪽 가봅니다.
그 186조에 보면 뭐가 있죠? 세율이 나와 있죠. 세율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 교재는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게 법 조문이 나와 있는 거죠. 요걸 정리하면 요겁니다. 요거. 여기 다 하니까. 표준세율, 중과세율. 알겠죠? 요거 정리하시면 돼요. 재산세는. 예, 요렇게. 예. 여기 그대로입니다. 똑같으니까. 자, 넘어갑니다. 넘기시고, 도시예쁜 할 필요 없고, 192페이지. 192조 한번 보세요. 192조 보면 비과세 나와 있죠? 그게 요겁니다. 요거. 비과세. 요 내용. 알겠죠? 요런 거. 이게 비과. 그리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뭐, 어려운 내용 없잖아. 그죠?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임시금, 뭐, 이런 재산세 과세 안 한다. 이런 거고. 다음에는 193쪽에 부가징수가 나와 있죠. 아래. 여기 요거잖아. 부가징수. 그죠? 요거. 6월 1일 현재 기준에서 7월 달에 요래 부과하고 9월 달에 요거 부과한다. 그죠? 요게 부가징수. 알겠죠? 요게 부가징수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뒤에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은 195쪽에 그 징수방법이 나옵니다. 그죠? 195페이지에 징수방법. 보통징수다.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부하는 거. 그죠? 보통징수라 하고. 아래, 제일 아래 내려가 보세요. 4번에 아마 소액징수면제 나와 있죠. 2,000원 미만 징수 안 합니다. 재산세 2,000원 미만을 징수 안 한다. 그걸 뭐란다? 소액징수면제. 알았죠? 다음, 뒤로 갑니다. 196쪽에, 거기에 보면은 신고 의무가 나와 있죠. 아까 우리가 아까 했잖아. 그죠? 그 공부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6월 1일부터 며칠 내에 10일 내에 요거 신고하세요. 요거 신고할 사항들입니다. 그 말하면은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또 뭐 종중재산인 경우, 신탁재산인 경우, 그리고 상속재산인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납세 의무자를 공부상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다면은 6월 1일부터 10일 내에 하세요. 알겠죠? 요런 거. 그게 그 신고 사항들. 그 제일 아래 가면은 6번에 가보세요.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칼말이 있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은 작년에 이런 우리가 집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작년에 세금을 내가 예를 들어서 2016년도에 재산세를 만약에 100만 원 냈다. 100만 원 냈는데 2017년에 와서 이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200만이 나왔더라.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면은 이거 200만 다 내느냐? 아닙니다. 예. 한도를 두고 있어요. 한계. 얼마까지만. 요 주택의 가액이, 보세요. 요 값이, 그죠? 3억 이하면은 작년에 냈던 세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한계가 5%. 3억을 초과하고 6억 이하인 경우는 10%를 초과할 수 없다. 10%.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의 가액이 요거는 30%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만약에 요 집값이 3억 이하라면 작년에 100만 원 냈으니까 올해 얼마 내면 될까요? 105만 원. 요게 만약에 3억이 넘고 6억 이하라면 10%가 한도잖아. 그죠? 얼마? 110만 원. 6억을 초과해서 얼마 내야 되죠? 130만 원. 요걸 한계. 알겠죠? 요래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요래 정해놨네. 그죠? 요거. 주택은 3억 이하는 몇 프로? 5%, 6억 이하는 10%, 6억 초과는 30%. 주택이 아닌 토지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은 무조건 작년에 냈던 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았죠? 주택은 요래 3단계로 구분해 놓고 그 외의 부동산, 토지 건물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시겠죠? 한계. 그게 상한. 그 말입니다. 6번. 예. 다음에는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이날까지 우리가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요 날까지 세금 내야 되는데 세금을 요 날까지 세금 못 냈다 그죠? 세금을 안 냈습니다. 그럼 뭐가 부과되죠? 가산금.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가산세라 안 하고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가산금. 몇 프로? 예, 3%. 3% 냅니다. 3%. 알겠죠? 요 3%를 우리가 다시 설명드리면은 우리 왜 고지서 받아보면 이래 나오잖아. 그죠? 납기내 얼마. 그죠? 납기혼 이래 나오죠? 이게 납기내가 10만 원이면은 납기혼은 10만 3천 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3천이 붙었잖아. 그죠? 몇 프로죠? 3%. 요걸 우리는 가산금이라 이랍니다. 모든 고지서의 납기내 금액과 납기혼은 항상 3%입니다. 3%. 집에 가시거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전부 3%입니다. 3%. 요걸 뭐라 한다? 가산금. 그럼 요게 한 달 주잖아. 그죠? 요 날까지 세금 못 냈습니다. 여기 또 지나간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1.2%입니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자, 첫 한 달은 3%. 그죠?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1.2% 붙어 나갑니다. 아시겠죠? 세금 낼 때까지 계속 붙습니다. 최장 5년간 붙습니다. 5년간. 알겠죠? 60개월. 이렇게 계속 내면은 이제 안 붙겠죠. 그죠? 낼 때까지니까. 60개월 붙었는데 이걸 우리는 중가산금이라 이랍니다. 뭐라 했죠? 중가산금. 아, 가산금이 있고 또 뭐가 있다? 중가산금이 있다. 그죠? 그런데 요 중가산금은 재산세는 30만 원 이상일 때만 요게 붙습니다. 국세는 100만 원 이상. 중가산금은 국세인 경우는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죠. 요거는 국세는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요거는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요게 붙어 나갑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그 납기가 7월 말입니다. 그죠? 7월 말일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걸 못 냈습니다. 재산세가 나왔었는데 재산세가 50만 원 나왔는데 요걸 100만 원 나왔다 할까요? 요걸 못 내고 언제 내느냐? 12월 5일 날 세금을 납부했답니다. 그럼 여기에 가산금이 몇 프로 붙을까요? 7월 말에 우리가 낼 걸 12월 5일 날 내잖아. 그죠? 가산금이 몇 프로 붙을까요? 네? 첫 한 달은 3% 그랬잖아. 그죠? 8월 말까지는 3% 맞죠? 요거는 3%고, 이제 그 다음 달부터는 얼마? 1.2% 붙습니다.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갔죠? 하루만 넘어가도 한 달 붙입니다. 4개월 넘어갔잖아. 그죠? 넉 달. 맞죠? 9월 말, 10월 말, 11월 말 넘어가 버렸잖아. 4개월. 4.8%. 그죠? 요걸 뭐라 하죠? 가산금. 요거는 중가산금. 합해 얼마? 7.8%. 알겠죠? 요래 붙습니다. 그럼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그죠? 25만 원이랍니다. 재산세가. 재산세는 얼마 이상 그랬죠? 30만 원 이상. 여기 25만 원이면 이게 안 붙습니다. 독촉조만 자꾸 날라옵니다. 빨리 내세요. 안 내면은 강제 징수하겠다. 그죠? 압류한다. 요것만 보고 요게 안 붙습니다. 그 재산세는 얼마 이상? 30만 원. 종합부동산세,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 알겠죠? 요때만 여기 붙는다고 요거요. 아시겠죠? 그죠? 요게 가산금 제도. 알겠고. 다음 뒤로 넘어갑니다. 198쪽에 부가세, 재산세는 20% 부과됩니다. 요게 뭐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20%가 뭐가 붙죠? 지역자원시설세. 아이고,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조세고, 요거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죠? 요거 이제 부가세를 하고, 방금 제가 적었던 거죠.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함께 징수한다, 그래서 병기한다, 이랍니다. 병기. 요거는 부가세고, 요거는 이제 재산세하고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납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고지서에다가 같이 이렇게 해서 징수하는 겁니다. 예, 그걸 병기한다 이랍니다. 그리고 아래 보면은 물납과 분납이 나와 있죠. 그죠? 물납과 분납입니다. 예, 분납이라는 거는 나누어 낼 수 있는 거, 물납은 부동산을 내는 거, 그죠? 요 분납을 할 수 있다, 나누어 낼 수 있답니다. 재산세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500만 원 초과하면은 요거 45일 동안 나누어 낼 수 있다. 요거 우리가 분납이라 합니다. 알았죠? 분납. 얼마 초과할 때 500만 원 초과 며칠 동안 45일. 물납을 할 수 있으면 부동산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요거는 부동산 할 수 있는데 얼마냐? 요거는 1000만 원 초과할 때입니다. 납부할 재산세가 1000만 원 초과할 때 요거는 부동산으로 세금 내는 걸 뭐라 한다? 물납. 요게 두 개. 분납은 얼마? 500만 원, 며칠간 45일, 물납은 얼마? 1000만 원 초과, 뭐라 할 수 있는 거? 부동산. 알겠죠? 세금이 한 1000만 원 나오려고 하면 얼마짜리 재산 가지고 있어야 1000만 원 나올까요? 한 60억 정도입니다. 60억. 이런 빌딩 한 몇 채, 그죠? 빌딩 하나 있으면 60억 넘겠죠, 그죠? 하여튼, 가에서 한 1000만 원 나옵니다. 60억 정도. 60억. 응? 알겠죠? 60억. 어떤 한 분은 공인중개사 해가지고 500억 버렸답니다. 500억. 많이 버렸죠, 그죠? 찜질방 있잖아요. 5층짜리 빌딩, 찜질방 있는 건물이 자기 소유 건물이고. 하여튼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무일푼에서 시작했는데 500억 버렸답니다. 근데 그때는 자격증 없을 때죠. 없으면서 하다가 이제 학원에 이제 다니면서 자격증 땄는데 오수회가 땄습니다. 오수. 근데 고발 시간이 없으니까. 머리는 좋은데. 고발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 5년 차에 다녔어요. 5년 다니다가 그분이 이제 하면서 하여튼 자격증 따기 전까지 재산이 굉장히 많이 버렸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제 어느 학원에 이제 합격자들 모임 있잖아. 그죠? 보통 법의회랍니다. 그 모임에 이제 회장하신 분입니다. 회장도 하고 이래 했는데 아무튼 뭐 재산,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늘어났겠죠. 뭐 하여튼, 그 500억이 같으면은 이 재산세 많겠죠. 그죠? 500억인 같으면 아까 우리 건축물이면 세금이 0.25입니다. 만약 빌딩이다. 그죠? 빌딩이 0.25%입니다. 계산해 보세요. 뭐 얼마나 오는지. 500억에 0.25%. 얼마 될까요? 한 1억 넘겠죠. 그죠?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끝났습니다. 자, 뒤로 가고 분납, 다 끝났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작전이 되면 끝났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요거 할 겁니다. 토지. 지금 땅. 앞으로 좀 돌아오세요. 돌아오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이 중에서 따셔가지고, 부자 되세요. 165쪽, 165페이지. 165페이지. 찾았죠? 그러면 이제 토지분 과세 대상 나오잖아. 그죠? 토지는 원래 이 토지가, 따로 과세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래 했었죠. 그죠? 요게 이제 우리 집이 있고 마당이 있으면은 요게 건물이 원래 재산세고 마당이죠. 그죠? 요게 원래 이제 이게 종합 토지세액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됐는데
한 12년쯤 됐네. 종토식 한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종합토지세. 요게 이제 이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 세금 없어지고 토지분 재산 요래 이제 통합돼 버리죠. 재산세 들어간 거. 요게 토지입니다. 토지. 원래는 따로 가서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래 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요게 해가지고 세금 얼마 이래 버립니다. 그죠? 요 부분이죠. 요 토지. 토지는 만약 이거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내가 만약에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1억짜리, 요거는 2억짜리, 요게 3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계산할 때 이걸 말하면 따로따로, 그죠? 여기에다가 1억에 대한 재산세 따로따로 요래 계산할까요? 요걸 합산하면은 6억이죠. 6억에 요래 세금 계산할까요? 따로따로 합니다.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거하고 합산하는 거하고 어느 게 세금이 많이 나옵니까? 이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크면은 요게 커져 버리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 재산세 주택은 따로따로 합니다. 주택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하는데 토지는 만약에 내가 이 세종시에 땅을 1억짜리 가지고 있고 여기에 또 2억짜리 땅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3억짜리 가지고 있다. 토지는 합산해 버립니다. 6억 이렇게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토지는 합산과세가 원칙입니다. 합산. 건축물은 따로따로 개별과세 하지만은 토지는 합산과세입니다. 아셨죠? 소유자별로.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가 과세하는데 토지는 합산합니다. 합산. 아시죠? 그죠? 합산을 합니다. 합산. 합산과세를 하는데 전부 합산해버리면은, 그죠? 좀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는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그걸 뭐라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분리과세. 합산이 두 개입니다. 별도로 합산하는 게 있고 종합합산이 있습니다. 자, 요 말뜻 보세요.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그랬잖아. 그죠? 보세요. 요겁니다. 보세요. 요런 땅이 있다. 그죠? 요런 땅이 있으면은 요런 땅은 요거 따로 떼서 과세합니다.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떼서. 요런 땅은 따로 떼서 분리 과세하고 나머지는 합산합니다. 합산. 요거는 모두 합산해버립니다. 알겠죠? 요거는 분리 따로, 말뜻 그대로입니다. 분리해서 따로 과세하고 나머지는 합산합니다. 합산하는데 요런 땅은 요거끼리만 별도로 합산하고 나머지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한답니다. 이렇게. 다시 일부 땅은 분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합산을 하되 요런 토지는 요거끼리 별도 합산. 나머지는 무슨 합산? 종합합산. 알죠? 예. 그 분리과세는 왜 분리하느냐? 요거는 합산보다 세금을 많이 과세하거나 세금을 낮춰주기 위해서입니다. 많이 과세하거나 낮춰주기 위해서. 그 많이 과세하는 거는 사치성 재산의 땅, 사치성 재산. 알겠죠? 별골 오선주. 요거는 농지. 요거는 상가 땅. 나머지는 요리 들어갑니다. 자, 요걸 지금부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걸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메모를 하셔야 될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머릿속에 정리하셔도 되고, 뭐 알아서 하세요. 요거 세 개입니다. 조금 복잡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다 이렇게 이제 과세하니까, 그죠? 분리과세가 있고, 분리과세하고 하면 요 6줄 정도 비우고, 그 다음 별도과세. 여기 이제 3칸 비우고, 그리고 이제 종합과세, 요렇게 이제 세 가지다. 그죠? 요거는 합산과세입니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분리과세, 별도과세, 종합과세 한다.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분리과세 하는 이유가 뭐냐? 세금을 많이 과세합니다. 고율, 세금을 적게 과세합니다. 저율 두 가지다. 고율이 몇 프로냐? 4%짜리입니다. 저율이 몇 프로냐? 0.07입니다. 이거 차이 크죠? 그죠? 몇 배쯤 차이 날까요?
4%와 0.07은 몇 배점 차이 납니까? 4%와 0.07 하면은 요거 동그라미 떼려 하면은 100 곱하면 되잖아. 그죠? 7과 400 차이잖아. 그죠? 약 60배. 그죠? 크죠? 그죠? 0.2% 요래 세 가지. 별도 과세는 요거는 0.2에서 0.4%입니다. 요거는 0.2에서 0.5%입니다. 이게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한데 과표가 다릅니다. 요거는 예를 100만 원에 0.2면은 이거는 뭐 500만 원에 0.2 이런 식으로 과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요게 제일 높고 그 다음 이겁니다. 종합과세. 그 다음 별도. 그 다음 요거. 요게 제일 높은 거고, 그죠? 2등이 이거. 종합과세, 별도과세, 0.2, 0.07 이렇게. 순서가. 고율하면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습니까? 사치성 재산. 그죠? 사치성 재산. 요거는 우리가 별, 골, 오, 선, 주라 그랬죠? 요게 뭡니까?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요건 고급이 붙습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죠? 이거 우리가 취득세 할 때 요에 대한 자산가 하잖아. 그죠? 자, 이때 보세요. 요, 우리가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 그죠? 주택은 요거 따라 안 합니다. 요걸 합산해서 과세해버립니다. 그죠? 요게 2005년도부터 이래 하고 있으니까 요거 또 과세해버리면은 이중과세 되잖아. 요 주택은 토지 따로 과세 안 합니다. 요거 할 때 같이 해버리니까. 요 같이 했으니까 반반씩 부과합니다. 별장도 모양 요거잖아. 그죠? 예, 요래 과세가, 별장 4% 과세했죠. 선박은 땅이 없잖아. 선박. 지금 하는 게 땅이잖아. 그죠? 땅. 토지인데 선박 땅이 없죠? 남는 거 요거 남네. 골프장의 땅과 오락장의 땅. 알겠죠? 아, 두 개다. 그걸 하면 뭐죠? 오골개. 왜 까만 닭 있잖아. 그죠? 오골개. 기억하죠? 요렇게. 아, 오락장. 고급 오락장의 땅, 카지노. 고급 주점 같은 거, 카바레 이런 겁니다. 골프장 부속 토지. 아, 요거만 중과세구나. 알았다. 그 다음에 저율이 나옵니다. 그죠? 0.07이 나와 있죠. 요거는 제일 낮은 게 농지입니다. 농지 알겠죠? 농지. 요거는 공장 땅, 공장 용지. 이걸 우리는 생산성 용지라 이랍니다. 농지에서는 그죠? 생산하잖아. 그죠? 작물을 생산하고 공장에서도 물건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산성 용지를 해서 세금을 낮춰줍니다. 농지 0.07 공장. 요거는 상가 우리 학원 건물의 토지. 우리 학원 건물. 요 농지는 전답과수입니다. 여기다가 목장 용지도 요걸 해준답니다. 임야도 요거 해준답니다. 농지, 목장, 선산, 산지 오는 거죠. 농지, 목장, 임야 까지. 요거는 모두 0.07. 공장은 0.2, 상가는 0. 별도과세. 알겠죠? 그죠? 여기까지 됐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거 종합과세. 그죠? 요 종합과세가 되는 게 있는데, 요 종합과세 되는 것이, 그죠? 자, 보세요. 농지, 목장, 임야는 분리과세잖아. 그죠? 이거 보세요. 요거 분리과세 맞죠? 그죠? 분리과세인데 이게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이렇게 여기 종합과세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0.2% 분리과세인데 이게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는 별도과세인데 이게 또 종합과세 되는 경우가 있다.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알아봐야 되는지 알겠죠? 그죠? 그럼 농지가 언제 요게 분리과세가 되고 언제 종합과세가 되는지, 그죠? 이거 구분하면 되잖아. 그죠? 구분. 지금 이제 구분만 하면 됩니다. 구분하는 거.
원래는 요게 원칙인데, 이리 오는 게 있구나. 지금부터 이제 구분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이 농지, 목장, 임야입니다. 요거하고, 요거 세 건이자, 그죠?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도시 지역에 있느냐? 그 위치 가지고 구분, 일단은 위치 가지고 도시 지역에 있느냐? 농촌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도시 지역. 도시 지역에 있느냐, 농촌 지역에 있느냐 구분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가만 보면은 요거는 세금이 굉장히 낮죠? 이거보다 이게 세금이 좀 높잖아. 그죠? 높잖아. 어느 쪽을 낮춰줘야 될까요? 농촌 쪽을 낮춰줘야 되지. 당연하잖아. 그죠? 그 이제 이걸 우리 법에서는 도시 지역과 농촌 지역을 표현할 때 요걸 도시 지역 아니다. 요걸 우리가 도시지역 밖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농촌지역을 도시지역 밖, 요걸 안이라 버립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면은 도시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밖. 밖. 밖 하면 알겠죠? 그죠? 밖. 요거는 어디? 안. 도시지역이 있으면 요거는 종합과세구나.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농촌지역은 분리과세구나. 알겠죠? 그럼 이게 원칙이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항상 뭐가 있죠? 예외가 따라오잖아. 그죠? 그럼 이런 게 도시지역에 있으면은 종합과세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개발 제한 구역에 있답니다. 그린벨트. 개발이 제한돼 있잖아. 그죠? 이런 지역에 있는 거는 개발 못하니까 분리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있어 하더라도 개발 제한구역,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이랍니다. 녹지, 그린벨트, 그죠? 요런 지역에 있으면은, 요런 거는 분리과세 주겠답니다. 알겠죠? 다시, 도시지역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요게 개발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거는 무슨 과세 준다? 분리과세. 알겠죠? 예. 다음. 요 농지는 개인 소유, 요 목장은 기준 면적 내, 요 임야는 공익 목적의 임야. 시작. 예, 개인 소유, 기준 면적 내, 공익 목적. 적어다 이렇게 보세요. 농지는 요거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 목장은 방금 뭐라 그랬죠? 기준 면적 내. 목장은 기준 면적이 있는데 그 기준 면적 내. 그 임야는 뭐냐? 임야는 뭐라 했죠? 공익 목적. 공익 목적이다. 그죠? 공익 목적이라는 거는 개인의 사익 목적이 아니고 어떤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요런 경우. 요런 경우는 분리과세구나. 알겠다. 그죠? 다시. 농지는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임야는 공익 목적. 알겠죠? 알았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반대말, 요거 아닌 거, 요거 아닌 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겠지. 그렇죠? 요걸 알았다. 그죠? 농지는 개인 소유, 목장은 기준 면적, 임야는 공익 목적 했는데, 요거 아닌 거는 요래 옵니다. 그러면은, 요래 오는 그러면은, 농지와 목장과 임야. 뭔지 알겠죠? 좀 감이 잡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농지는 그러면 개인 소유가 아니라면은 누구 소유? 그렇죠. 법인 소유. 개인 아니니까 법인 소유. 그렇죠? 법인 소유. 자, 기준 면적 내가 아니면 뭘까요? 그렇죠. 기준 면적 초과분, 초과. 알았죠? 공익이 아니면 뭘까요? 사이. 그렇죠. 예, 요렇죠. 이렇게. 뭐, 어렵지 않잖아. 그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개인 소유, 기준 면적, 공익 목적 아닌 거. 법인 소유, 기준 초과 사익 목적. 알았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개인은
요 농지를 이용해서 그죠?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세금을 낮춰 줍니다. 그런데 법인이 가지고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는 농지는 자기들 어떤 식량 조달 목적이 아닙니다. 돈벌이 목적이잖아, 그죠? 요 농지를 이용해서 수익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너거는 세금 좀 많이 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법인이라 하더라도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죠.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 있잖아. 비영리 법인이 있죠. 비영리 법인은 이거는 영리 목적이 아니니까 이런 법인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해줘야 되겠죠. 그 이래야 됩니다. 비영리 법인은. 요 법인은 무슨 법인? 영리 법인. 요거는 무슨 법인? 비영리. 요 비영리 하면은 대표적으로 교회, 사찰, 고아원, 양로원. 알겠죠? 대표 우리가 고아원, 양로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단체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 양로원. 알았죠? 이런 데 가지고 있는 거, 요런 거 비영리 단체다. 그죠? 요런 데서 가지고 있는 거는 고아원생들한테 식량 조달 목적입니다. 그죠? 요런 법인은 분리과세 해준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런 개인이 가지고 있거나 비영리 법인이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인데, 근데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땅, 농사 안 짓납니다.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 땅,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는데 그걸 갖다 나서줄 필요 없잖아. 그죠? 그거는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농사 안 짓는 땅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휴경지, 경작하지 않고 휴가 갔다. 휴가, 휴경지. 농사 안 짓고 놀리는 땅, 휴경지. 예. 다시, 개인 소유는 분리과세 맞죠?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법인인데 무슨 법인? 비영리 법인은 분리과세. 농사 짓는 땅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알았죠? 다음. 목장. 요 목장은 소 한 마리 키우는데 기준 면적은 예를 들어서 8제곱미터다. 요거는 산자부 장관이 정해놨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8이 아닙니다. 예, 한 10, 한 2, 3 되는데 제가 그냥 편의상 8로 했습니다. 8제곱미터. 예. 나는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요 100마리에 대한 목장의 면적이 얼마냐? 1000제곱미터랍니다. 내가 소를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그 목장 면적이 1000제곱미터. 그러면 한 마리의 기준 면적이 8이잖아. 그죠? 100마리면 기준이 얼마죠? 800이죠. 800제곱미터는 기준 면적이잖아. 그 기준 면적은 무슨 과세? 분리과세. 요거는 분리과세 해주고 1000제곱미터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기준 면적을 넘었잖아. 얼마가 초과됐습니까? 200은 넘었죠. 넘은 거는 요거는 무슨 과세 하겠다? 종합과세 하겠답니다. 종합과세. 요렇게. 그래, 기준 면적까지는 분리과세. 그 기준 면적을 넘는 부분은 무슨 과세? 종합과세. 초과된 거는 종합과세입니다. 초과. 알았죠? 그 기준 면적을 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나대지로 보겠답니다. 나대지. 예, 그 나대지가 종합과세입니다. 그래서 초과됐다. 초과됐다 나오거들랑 초자 나오거들랑 전부 뭐다? 종합과세입니다. 요 초자. 알았죠? 초가. 초자 나오면 모두 종합과세다. 알았고. 요거는 공익 목적이다. 그죠?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 보세요.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군사시설 보호 목적의 임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임야. 이런 임야는 공익 목적이잖아. 그죠? 요런 거는 분리과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산, 요런 거는 종합과세 한답니다. 요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그런데 개인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종중이 가지고 있는 게 있죠. 그죠? 종중 선산 있죠. 선조들, 그죠? 예, 말하면은, 예, 어떤 그 산소,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 요런 종중 선산 같은 거, 요런 거는 분리과세 해주겠다. 예, 끝났습니다. 그죠? 요거. 다음에는 이제 공장으로 넘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이해했다. 그죠? 농지, 목장, 임야, 요건 알았고. 다음에는 공장에 가보면은 요 공장이다. 그죠? 요 공장도 마찬가지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런 정하는 방법 같은 건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일단은 기준 면적이다. 그래 아시고 요것도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네. 그 요거는 기준 면적 뭘까요? 초과분. 그죠? 그 기준을 초과했다. 기준 면적을 초과한 거는 요거는 무슨 과세? 종합과세. 그죠? 기준 면적 네. 초과. 자, 여기서 하나 이 공장은 또 위치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 공장은 요게 군업 면지역에 있으면은 위치에 관계 없습니다. 군업 면지역. 그런데 이 공장이 시지역에 있답니다. 이 세종시, 대전시에 있으면은 요거는 반드시 공단지역 안에 있어야 된다. 공단지역을 우리는 산업단지다. 공업지역이라 부릅니다.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은 기준면적 내로서 이런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안에 소재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야 분리과세인데 만약에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그거는 별도 과세하겠답니다. 별도. 종합이 아니고. 알겠죠? 아, 여기 하나 들어오네. 공장인데 요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이라면 무슨 과세? 별도. 별도 과세. 별도 과세. 다시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습니다. 시지역에 있으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 소재해야 되고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요는 무슨 과세? 별도. 이제 마무리. 공급용 토지 요것도 모두 분리과세. 요거는 영업용 토지 요거는 별도과세. 요거는 나대지, 요거는 종합합산과세 하겠다.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그럼 공급용 토지가 뭐냐? 간단하게 그죠? 토지인데 공급,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인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아파트 부지. 아, 얘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요거 다 알 수도 없지만은, 요런 정도로 기억하세요. 아파트 부지나 염전, 아, 이런 게 공급용 토지구나, 등등, 이런 걸 우리는, 요런 거는 분리과세. 영업용 토지라는 거는 현재 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다. 대표적인 게 바로 운전학원의 땅, 운전학원의 토지, 차고지 등등 요런 거. 나대지 지상 건축물이 없는 토지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요런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아니잖아. 그죠?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조그만하고 땅이 굉장히 크다. 요 건물 값이 토지 값하고 비교했을 때 요게 2%에 미달하면은 요거는 없는 걸로 봐버립니다. 나대지. 그래서 그 건물이 2%에 미달하면은 요거는 나대지로 간주해 버립니다. 또 건물이 있어도 허가 안 받은 건물이 있죠. 무허가 건물 요런 거는 또 건물이 없는 걸 봅니다. 나대지. 끝났습니다. 간단하잖아. 그죠? 요게 분리, 별도, 종합. 외우세요. 제한 시간은 10초. 암기하세요, 빨리. 이렇게 설명드려서 벌써 머릿속에 암기 딱 됐죠, 그죠? 예. 본인도 모르게 암기가 딱 이제 딱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드렸으면은. 따로 암기 안 해도 제가 지금 이걸 다 지우고 써도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벌써. 예? 암기 됐죠? 그죠? 요런 거는 이제 공급용 토지랍니다.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와 운전하고 있다, 이런 거. 잠깐 책을 한번 봅시다. 교재, 예. 그거 딴 거 보지 마시고, 168쪽.
168쪽을 한번 보세요. 168쪽에 찾았습니까? 아래. 그 아래 보면은 축산용 토지에 대한 기준 면적이 나오죠. 그죠? 아, 이게 참고. 목장 하시는 분들만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기준을 정해놨구나. 이게 산자부에서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정해놨다. 그죠? 다음, 오른쪽으로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특정 임야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산림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다. 그죠? 요 임야가 바로 옆에 한 적으세요. 공익용 임야. 요 임야를 말합니다. 요거. 공익 목적 임야. 요거. 공익. 공익 목적이다. 그죠? 요런 임야들. 그죠? 제가 몇 개 이야기했잖아. 그죠? 말하면은, 예.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그죠? 동그라미 5번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 뭐 이런 거. 등등. 종류 많아. 이거 다 못 외우잖아. 그죠? 또 외울 필요도 없고. 알겠죠? 자, 뒤로 넘어갑니다. 171쪽. 171쪽에 보면은 주택 산업용 공급 목적의 토지다. 그게 바로 공급용 토지. 이거. 요거 예입니다. 공급용 토지 하면 우리가 의미만 이해하세요. 뭐라 그랬죠? 아파트, 부지, 염전. 아파트, 부지, 집질 땅이잖아. 그죠? 공급용 토지다. 그 이제 예가 밑에 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창고를 안에 보면은 쭉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1번. 한국토지공사가 주택 건설용 토지. 아래 두 번째 염전. 그 다음 뭐 또 3번, 4번 쭉 나오죠. 그죠? 넘기세요. 많죠. 그죠? 이거 다 못 외우잖아. 그죠? 이런 게 공급용 토지구나. 알겠죠? 다음에는 177쪽에 177쪽 가세요. 거기에 쭉 나오는 있죠. 그죠? 거기 요겁니다. 영업용 토지. 하나 적어 놓으세요. 영업용 토지. 예. 이런 거 보면은 여객 자동차. 그죠? 예. 그거 보면은 뭐 차고용 토지다. 아래 3번 운전학원의 땅, 뭐 등등 이래서 그것도 뭐 쭉 많죠. 그죠? 그거 다 외울 수 없잖아. 그죠? 이런 의미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요거는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요거는 영업용 토지, 요거는 나대지. 요거 예 두 개씩만 딱 기억하세요. 공업용 토지는 뭐라 그랬다?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는 운전학원의 토지, 차고지. 알았죠? 요 낮에는 건물 없는 거잖아. 요런 것도 건물 없는 걸 본다. 그죠? 요거. 요게 다입니다. 자, 다 외웠죠. 그죠? 제가 하나하나 열거해서 그렇지. 딱 보면은, 한번 보세요. 분리과세는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이 얼마? 또 0.2잖아요. 요거는? 그죠? 요게 뭐라 그랬죠? 오골계.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요건 나머지.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에. 여기 아래 있으면은 종합과세죠. 그죠? 밖과 안.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요거는 기준 면적 내, 요것도 기준 면적 내, 기준 면적 내. 요거는 기준 면적 내다. 그죠?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뭐죠? 종합과세. 요 임야는 무슨 목적? 공익. 요거는 사익. 그런데 요거 그죠? 예. 여기 종중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린벨트에 있으면 무슨 과세? 분리과세. 그죠? 자, 요 공장은, 요거는 군업 면적 관계없다. 그죠?
요게 시지역에 있는 것은 어디 있어야 된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 요게 시지역인데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은 무슨 과세? 별도. 하나 더 들어갑니다.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그죠? 요거. 간단하잖아. 그죠? 다시 한 번 더. 분리과세는 고율이 몇 프로? 4%. 저율은 얼마? 0.2. 요거는 0.2에서 0.4. 요거는 0.2에서 0.5. 여기 뭐다? 오, 골. 여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요거는 나머지. 그죠?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밖. 여기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 요 농지는 누구 소유? 개인 소유. 법인 소유는 종합과세. 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은 분리과세. 농산지는 휴경지는 종합과세. 요거 목장. 목장은 뭐죠?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요것도 기준면적 내. 초과는 종합과세. 요 임야는 공익 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는 종합. 그리고 종중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 요 공장은 군지역은 관계없잖아. 그죠? 시지역은 반드시 어디서 된다?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요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 있으면 무슨 과세? 별도. 그거 하나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아파트 부지, 염전. 영업용 토지라면 운전학원의 땅, 차고지, 그리고 나대지. 이 나대지는 건물이 2%에 미달하거나 무허가 건물은 나대지로 간주한다. 그죠? 예, 요래서 우리가 분리과세와 별도과세와 종합과세 요렇게 씁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한 번 더. 분리과세 고율이 몇 프로? 저율은 얼마? 별도는? 종합은? 여기 들어가는 거, 요거는 농지, 목장, 임야, 요거는 공장, 요거는 상가. 그죠? 예. 요 농지, 목장, 임야는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은 종합과세. 요 농지는 누구 소유? 법인 소유는 법인인데 비영리법인 분리과세. 농산지는 휴경지 종합과세. 요거는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기준면적 내, 초과는 종합과세. 그죠? 요 임야는 누구 소유? 공익 목적, 개인 사익 목적은 종합과세. 종중에 가지고 있는 거는 분리과세. 그린벨트에 있는 것도 분리과세. 요 공장은 시지역에 있는 공장 어디서 된다 그랬죠?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런 지역이 아니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만 무슨 과세? 별도. 하나 들어갑니다. 무슨 토지? 공급용 토지, 영업용 토지, 나대지. 알겠죠? 자, 이런 별도과세 대상은 이런 게 별도과세 대상인데 이런 토지, 요런 토지를 내가 5억을 넘게 가지고 있으면 그 5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요런 종합과세 대상 토지 있죠, 그죠? 어이구, 80억. 요거는 종합과세는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합니다.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요 주택의 가액이 6억을 초과한 부분이 있죠, 그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세? 종부세를 과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시. 그러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은 얼마? 6억.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은 5억. 초과분. 분리과세는 대상 아닙니다. 알겠죠? 예. 그 종부세 과세 대상은 딱 두 개입니다. 주택과 토지.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데 토지 중에서 무슨 과세? 별도와 종합.
알겠죠? 예. 주택은 얼마? 6억. 별도는 얼마? 80억. 종합은 얼마? 5억. 무슨 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아시겠죠? 종부세. 잠깐 쉬었다가 종부세.